자, 7차 교육과정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이제 그 학교급별 교육과정 없애고요. 그러니까 학교급별 교육과정 없앤다는 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이런 식의 이제 보다는 학년제로 운영해요. 12학년제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고등학교 2학년을 11학년이 나오고요. 고등학교 3학년을 12학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학년에서 10학년까지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11학년부터 해서 12학년까지는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심화선택과정 이렇게 이제 분류한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되게 이제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통합적 과정을 해서 구성되고, 이제, 10개의 과정에서 이제 3학년에서 10학년까지는 10개의 그는 뭐냐면, 국민 공통 기본 국가로 해갖고 배운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심화 선택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제 배우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준별 교육 과정을 이제 포방을 했다. 수준별 교육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학생들 수준에 맞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세웠던 건데, 영어와 수학은 단계형, 그 다음에 사회와 과학은 심화 보충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와 수학은 단계형인데 반해서 사회과학이 왜 심화 보충형이냐? 이걸 이제 도입 이유가 관련돼 가지고 예전에 2000년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사회과는 교과 내용이 다양하며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상대로 심하지 않고요. 상대의 지식 영역의 비중이 낮으며 학습 내용과 학습 내용 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 지식 영역의 비중이 낮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거는 이제 그 역사 교육학자가 쓴 게 아니라 교육학자 애들의 입장이야, 그냥. 예, 그런 것들이 반영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는 학업 수치 단계가 명확하고, 그리고 교육과정 학년별로 운영되어 심화 보충 수준별로 교육과정을 정의했다. 그래서 심화 보충형은 뭐냐면, 여기 뭐냐, 기본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제 학습 수준이 미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별도의 교육과정 없이 기본과정만 되풀이하고요. 심화과정은 이제 좀 뭐냐면, 기본교육과정 어느 정도 익힌 애들이 심화과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기본과정하고 심화과정만 나눴다면, 보충은 그냥 기본과정을 되풀이한 거예요. 기본과정을.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이제 심화 선택형으로 구분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충형, 심화 보충형 도입 이거 꼭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도입 배경을 보면 이 수준별 교육은 왜 도입했는가? 이것도 00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예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볼게요. 학생의 학습의 능력에 따른 그 학습 요구에 대응해서 교육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 관심, 요구에 대응해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했고요. 자기주도적 개별학습, 교육의 수월성을 이제 추구했다. 수월성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자기의 능력에 맞게 이제 교육을 받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죠. 다양성과 수월성을 맞게 이제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도입 배경이나 심화 보충형 그 도입 이유 이런 것들이 00년인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면, 이때가 7차 교육과정 막 들어올 시기야. 그러니까 이 7차 교육과정 인형 같은 것들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냈어요.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근데 한번 제가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교육의 다양한 학생 중심의 수요자 위주의 교육을 했다. 이거는 신자유주의 이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 과목 편제에서 보면 사회과가 그대로 유지되고요. 그래서 국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별도의 수업 시수와 교과서를 두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거 얘기했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 과목에 있지만, 사회와 달리, 따로 그 교과서를 두고 시수를 둬서 했다. 근데 문제만 같이 본 거죠. 시험 문제만. 그래서 중학교는 이제 2학년 주당 1시간, 그리고 3학년 3시간, 그 다음에 이제, 3시간이 아니라 이게 2시간이에요. 고치세요. 예, 2시간 고치고, 고등학교 1학년 주당 4시간, 4단이니까 2시간이죠?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학교 세계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회과의 다른 영역을 학습한 파형 구조를 뒀다. 파형 구조는, 보통 지역사 역사지라고 하죠?
중학교 2, 3학년 때 주도 배우는 것과 그 다음에 보조도 배우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 역, 사, 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리가 중심이고 1학년 때 뭐야? 역사가 보조적이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역사가 주고 일사가 보조적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여기 사자인데 지역사니까 일사가 중심이고 나중에 보조적이고 그래서 일사를 기반으로 해갖고 뭐와 뭐를 같이 배우는 거야. 지리와 그 뭐냐면 역사를 같이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통합하는 건 일사. 그래서 그때 일반사를 되게 많이 뽑았어요. 예, 그 7차 때. 그래서 한때는 원래 그 북서역 카페 역사과에서 출발하는 카페인데 그때 이제 일사 뽑을 때는 일사 애들이 더 많았어. 그래서 지금은 다시 역사로 돌아왔긴 했는데, 예. 그래서 이따가 일사가 그 후로 죽었죠. 개정 뽑고 나서 다시 하면서. 그런데 요즘에 또 통산이 하면서 또 부활하면서 많이들 또 이제 오시는 것 같아요. 일사분들이. 예전에 이제, 생업만 이제 했던 분, 때려치고 했던 분이 이제 와가지고, 역전의 노장들이 와가지고 막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심화 선택형 과정에서 이제,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있죠. 이것도 외워두세요. 7차 교육과정에서 한국 근현대사와 세계사를 심화 선택을 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특히 이제 많이 선택한 과목이 한국 근현대사야.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 진짜 많이 선택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최태선이 부각되고 그랬어요. 예. 그 근현대사 되게 잘 가르친다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근현대사 책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뿌쌤도 좋긴 좋은데, 너무 많아, 그거 내용이. 그래서 근현대사 부분을 공부하시면서 하는 것도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으로서 이제 뭐냐면 인간사회 환경이라는 책이 있었어. 조그만 책이 있었어. 역사지리 그 일반사회 내용이 통합됐는데 제가 이제 포천고등학교 있을 때 쐐기를 분리수거를 하는데 이 책을 나눠줬어요, 애들한테. 배우는 책도 아니야. 그냥 읽어보라고 나눠준 건데 애들 다 갖다 보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책이 있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국사와 세계사 변화 내용을 보면요. 중학교 국사 변화 내용을 보면 중학교 2학년까지는 정근대사, 3학년 근현대사를 이제 배웠는데 이게 6차 때요. 근데 이제 시수가 이제 1시간 2학년 때는 1시간, 3학년 때 2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수가 이제 뭐냐면 불균형하죠. 그러니까 2학년 때는 좀 적게 배우니까 고려까지만 배우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조선 이후로 오는 거야. 왜냐면 2학년 때는 1시간, 3학년 때 뭐야? 2시간이니까. 이런 이제 시수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2, 3학년간의 시수 균형 붕괴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 변화까지도 배워야 할 내용까지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예전에 09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와 우리나라 폐지, 그러니까 우리 생활의 폐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앞배분에 이제 큰 단원이 하나 있었어. 우리나라 역사, 우리 생활 폐지. 쓸모없다 해서 폐지시켜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치사 중심의 통사적 구성. 이건 중학교죠. 예. 그래서 이제 사회경제사, 문화사 부분이 상당수가 이제 제외됐고, 이건 아마 계열을 확보하기 위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그 배워야 할 내용들을 좀 달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 수학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별로 이제 구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6차에서는 중단원, 소단원 체제와 주제 중심의 단원 대신에 이제는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체제와 왕조단원명으로 이렇게 한원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전 5차였다가 다시 6차 때 이렇게 했다가 7차 때 다시 왕조단원명으로 한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국사 변화 볼게요. 자, 국민공통기본과정에 1학년 때 배우게 된 국사교육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3개 학년을 계속 배워. 이게 뭐냐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뭐예요? 계속 국사를 배우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단원과 2,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간에 계열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계열화가 뭐예요, 계열화가? 계열화는 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것보단 그 뒤에 배우는 내용들이 뭐예요? 더 수준이 높아야 되잖아. 근데 역사에서 그게 확보하기 힘들어. 왜냐하면 비슷한 거 또 배우고 말만 좀 배우고 또 다르게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됐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앞에 이제 중학교 국사 변화나 고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는 정치사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사회, 경제, 문화사 이렇게 한 것도 나름대로 계열화를 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안 되니까 7차 교육과정이나 학교별로 이렇게 개정할 때 바꿔버렸죠. 그래서 그 중학교 때는 아예 정근대사 위주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근현대사 위주, 이렇게 한 것도 뭐냐면 계열학부의 어떤 배경이 작용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좀 여기 특이한 게 뭐냐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요때는 그 주제사로 구성됐어. 주제별로. 그래갖고 분야사로 구성됐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연대별로 이렇게 구성된 게 아니라 예전에 고대, 중세, 근세, 근대 이렇게 돼 있고 큰 항목이 고대에 뭐 정치사, 경제사, 사회문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돼 있고요. 분야사 위주로 돼 있고 정치사 안에 고대, 중세, 근세, 근대. 그 다음에 경제 안에 또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외적으로 이제 선사시대하고 근현대사는 따로 또 뺐어. 독립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현대사 공부 안 한다니까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 네 개 영역 안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분야사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되게 배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그 초행 때 이제 가셨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왜냐, 애들한테 이제 해야 되는데 애들이 그 경제사를 얘기하는데 정치사를 잘 모르니까 또 이렇게 또 설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연계성이 없어, 저는 시대별로.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7차 교육과 개정 때는 아예 분야사에서 연대사로 또 넘어갔죠, 연대기별로. 그래서 예전에 분야사가 나올 때 요 부분이 나왔어요, 요 부분이.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세계사 변화에서 이제 강대국 중심의 역사를 지향하고 뭐 지구촌 역사를 구성했다. 그럼 예전부터 했던 걸 계속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역사 일반에 대한 단원이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 그러니까 역사 이동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해서 독립단원을 했고, 그 다음 탐구단원 있죠. 대단원 끝나는 탐구단원 설정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차 교육과정에서 대단원 첫 번째 해당 시대의 성격을 논의한 부분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는 이유로 중단원 내용인데 뺐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은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겠어요? 제 생각에 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제가 좀 이따 나중에 같이 다 풀어볼게요. 교육과정 문제는요. 예. 그럼 뒤에 나와서 교육과정 개정으로 넘어갈게요. 자, 개정에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것이 뭐냐면, 교과서 변화야. 개정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7차 교육과정이죠? 일단. 근데 예전에는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유용성이나 뭐 이런 것들 시대적 변화를 탄력적으로 이제 정하기 어렵다 해갖고, 큰 뼈대는 7차 교육과정이지만, 뭐죠? 그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개정을 해요. 7차 교육. 그래서 여러 번 개정을 했어.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정이 돼요. 그래서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전에 뭐가 나왔냐면, 개정할 때마다 교과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러면 요거 하기 전에 개정의 명칭을 좀 보면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7차 교육과정은 할 때, 이게 뭐라고 하냐면, 교육부 고시 1997년 12월 30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문서번호를 붙여. 왜 문서번호를 붙이냐면,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개정이란 말이 어떤 09년 개정이었다가 또 12년 개정이었다. 말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이는데, 이게 나오면 7차 교육과정이에요. 이거는 오리지널 교육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한번 개정이 있었죠. 2007년도에. 그래서 2007년도 개정 교육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2007년 2월 28일 개정이라고 불러요. 그래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 2007년 교육과정 개정은 언제 때예요, 이거는? 예? 노무현 대통령 때죠? 요거는 그냥 시험만 만들어 놓고, MB가 집권해서 안전이 이제 없어진 거죠. 예. 그 다음에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있어. 2009년. 이게 이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09년 12월 23일 날, 이것이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요때는 언제 때죠? MB 때죠. 그리고 나서 MB 말기 때 또 2012년 개정이 있어. 그 다음에 또 누가 집권했어? 박근혜가 집권하면서 2015년 개정이 있어요. 또 바뀔 줄 몰라. 그러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다뤄볼 것은 이제 뭐냐면 세 가지만 다른 거예요. 기출에 나왔던 과목만 관련된 내용들만 좀 볼게요. 자, 국민교통 기본과정 있죠.
거기 이제 있는데 이제 선택 심화 과정에서 이제 보면 국민공통 기본과정에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7차 교육과정에서는 정치사 위주의 통사인을 배웠고요. 과목의 명칭이 국사였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은 국사인데 이때 아까 분야사 중심으로 배웠다고 했죠?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이렇게 배웠고 선택 심화 과정은 뭐예요?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이렇게 이제 배웠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그 노무현 때 만들었던 이제 교육과정 이거 실제로 실시하지 못했지만 자 역사는 정근대사 위주의 한국사, 세계사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은 역사는 근현대사 위주의 한국사, 세계사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계열화를 확보했다. 그래서 그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있죠?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3년 동안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계열화 확보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학교급별로 이렇게 계열화를 시켰어. 배열 부분을 달리해가지고. 근데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근현대사 부분이 두 번째가 왜 이러는 거냐면 근현대사를 넣었다는 거야. 고등학교 때. 왜냐면 그 근현대사를 선택 과목으로 해놓으니까 근현대 선택하지 않은 애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애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잠깐 배우고 그 근현대사 안 배워. 근데 실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근현대 거의 안 배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 중학교 때 배운 거 가지고 그냥 평생 사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다. 그래서 역사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필수 과목으로 이제 역사를 근현대 위주의 한국사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다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뭐냐면 한국 문화사, 세계 역사의 동아시아사. 특히 이제 눈여볼 과목이 이제 한국 문화사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요때 잠깐 있다가 만들지도 못하고 그냥 없어진 과목이고요. 자, 그다음 09년 개정 교육과정 볼게요. 자, 역사하고 이제 한국사인데 이름이 이제 중학교는 역사지만 고등학교는 한국사가 돼요. 한국사, 국사가 아니라 한국사가 돼. 왜냐하면 국사화 가면 너무 자국사 중심이다. 세계사와 관련이 없다 해가지고 예전부터 과목 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그 명칭이 한국사 바뀌게 된 거야. 한국사가. 지금도 한국사죠? 예. 자, 하여튼 역사를 보면 예전에는 정근대사 위주였는데 요때는 정근현대사 위주로 다시 넣죠. 같이 넣는 거야. 병행해서. 이거 세계사가 있고 그리고 중학교 역사 같은 경우에 원래는 융합형을 껴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융합형이 제대로 안 됐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사 배우고 나서 그 다음 뭐야? 세계사. 따로따로야. 근데 같은 책에 있는 거야, 그냥. 예. 이런 문제점이 지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공통 기본과정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근현대사 위주. 이때가 이제 근현대사 중심으로 해갖고 그 한 7대 3 정도의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7이 그 근현대사, 3이 정근대사.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2012년 개정교육과정 때 근현대사 비중이 너무 높다 해가지고 이게 5대 5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다가 2015년 개정교육과정 때는 6대 3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정근대사로 이렇게 바뀌는데 아마 그거는 이제 MB 정권이나 이제 박근혜 정권이 근현대사 강조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 예전에 근현대사 과목이 있을 때 지금 근현대사 배웠던 이제 세대가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더불어민주당 찍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현대사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자기들이 이제 보수들의 실체가 까발리잖아. 보수들이 이게 파면 뭐가 되는 거야? 친일파잖아. 친일 역사를 반대 역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근현대사 손들 보려고 했어. 근데 이거 뜯어곤치려고 너무 반발이 크니까 아예 비중을 줄여버리는 거야.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식의 이제 뭐 정치적 입김이 작용됐겠죠. 예. 그 다음에 선택 심화 과정에서 보면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세계 역사 이해가 과목 명칭이 뭘로 바뀌었냐면 다시 세계사로 한원이 되고요. 한국 문화사가 없어지고 동아시아사가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체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가죠. 세계사 동아시아사 체제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15년 개정교육과정 이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이제 했던 그 교육과정 관련된 문제들을 풀고 넘어갈게요. 제가 풀 때 쓸모없는 것들은 좀 약간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면 그 안에 진짜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나와요. 예전에 교육과정들 나온 부분이. 예, 그래가지고, 중요한 것들은 좀 자세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갈 부분은 그냥 대충 넘어갈게요. 자, 교육과정 내용 보면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아까 치면 몇 번까지 풀었어? 2번까지 풀었으니까 3번 볼게요. 3번. 자, 3번을 보면
7차 교육과정의 중요한 정신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이다. 자, 이를 토대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요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보면, 3-1번, 문제 보면요. 자, 사회과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에 도입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국민 공통 기본교육에서 이제 한 수준별 교육과정은 뭐라고 하죠? 사회과에서는 심화 보충형이라고 하죠. 근데 이에 반해서 영어 수학은 단계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심화 보충형 수용 교육과정을 도입한 운영 방법은, 뭐냐면, 이게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방법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 과정에 대한 학습자 성취 정도를 고려해서 학습자 능력이나 학습자 흥미나 이런 것들을 흥미를 고려해서 이제 도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반영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이제 교육과정 적용할 때 사회과 교수학습과정에 고려할 개인차 번인 두 가지 쓰시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잠깐 말 잘못했네. 제가 운영 방법 이렇게 돼 있고 3-2번 문제가 이제 번인인데 학습자 성취 정도,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은 이제 번인이에요. 제가 아까 지금 말 잘못했어요. 앞부분은 심화 보충형 교육과정이고요. 그 뒷부분은 번인이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 4-1번 문제 볼게요. 자, 7차 교육과정의 해결정의 역사 교육을 탈피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자, 7차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한 이유. 아까 지금 제가 설명을 했죠? 그 설명에서 왜 도입했어요? 수준별 교육과정은. 자, 학습자의 능력이나 그 다음에 그는 교육기회에 대응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 자기주도적 개발학습, 교육의 수요성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 여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회과에서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한 이유. 이것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회과는 고가 내용이 다양하며 학습자 수준 차이가 상대히 심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지식 영역의 비중이 낮으며 학습 내용과 학습 능력 통합을 도모할 수 있고 성취 수준이 명확하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거 7차 교육과정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그냥 넘어가세요. 요거는 왜 집어넣냐면 예전에 통합형 사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반성적 사고력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우리 과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 일사과 문제야.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이제 뭐냐면 이것도 일사과 관련된 문제예요. 법생활이겠죠. 그것도 통합형 문제에서 나온 거야.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7번 넘어갈게요. 자, 요거부터 이제 좀 볼게요. 자, 1997년 교육부 고시 제197호 15회에 공포된 7차 교육과정,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이죠. 역사 영역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심화 선택 과목으로서 한국 문화사, 세계 역사에 동아시아사가 편성됐다. 이건 07년 개정 교육과정이죠. 이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국사는 8학년 때 주당 1시간, 그 다음에 이제 9학년 때 주당 2시간이 배정됐다. 요거는 맞죠? 그래서 이제 8학년은 중학교 몇 학년이에요? 2학년에 해당하고 9학년은 몇 학년이죠? 중학교 3학년이죠. 그래서 한두 시간. 그래서 시수가 불균형으로 배정됐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이제 9학년 때부터 조선 후기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 얘기했죠. 이 부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예전에 시수 불균형과 관련돼 가지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니까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가 아니라 조선 이후죠.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예, 3학년 때가 이제 조선 이후고 그 전에 조선 이전을 배우는 거죠. 자, 그거 맞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사회 과목에서 국사와 세계사 내용이 병렬적으로 배치됐다. 자, 국사와 세계사 내용이 병렬적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죠. 국사 세계 병렬적으로 배치된 것은 역사 과목이죠. 역사 과목. 이런 것들. 요때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이때 국사 세계사 과목이 분리되어 있었죠. 고등학교 사회 과목이 아니라 중학교 역사 과목이네. 이것도 틀렸네. 중학교 역사 과목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중학교 역사 과목은 세계사, 국사가 병렬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때 7차 교육과정 때 중학교 역사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원하죠. 사회과 안에서 세계사 가르쳤어요. 예.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수준별 교육과정의 세 가지 유형 중에 단계형 체제를 선택했다. 단계형이 아니라 심화 보충형이죠. 심화 보충형. 단계형은 그 영어 수학 관련된 내용이고, 사회과에서 중고등학교 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독립했다. 여기 필수 과목으로 독립한 것은 이제 그 사회과에서 중고등학교 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독립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 때냐면 나중에 이제 누구야? 이명박 때인가? 이명박 때 12년 개정교육과정이야. 12년 개정교육과정.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필수 과목이 독립됐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될까요? 사회과에서 중고등학교 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독립됐다는 것은 이제 뭐냐면 개정교육 과정에서 역사라는 과목 있죠. 역사라는 과목이 원래 사회과 안에 있다가 독립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독립된 것은 언제 때냐면 이제 이명박 때인 09년 개정교육 과정에 독립됐는데 여기 필수 과목이잖아. 필수 과목. 이거는 이제 뭐냐면 고등학교 과목까지 합치면 12년 개정교육 과정 때 필수 과목으로 독립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중학교 때 역사관 과목이 독립된 것은 09년 개정교육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중고등학교까지 합쳐가지고 국사가 필수 과목이 된 것은 언제 때면 12년 개정교육 과정이야. 이때 이제 고등학교가 뭐냐면 국사가 한국사죠. 그 한국사 내용이 이제 필수 과목이 된 거야. 예전에는 거의 필수였는데 법적으로 이제 필수가 된 거야.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되고요.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죠? 2번.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8번. 자, 다음은 역사교육과 관련된 주요 사실 연표이다. 기읍과 미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972년 국사교육 강화 정책 시행. 자, 1972년은 언제 때죠? 제2차 교육과정, 2차 교육과정 후반 때죠. 그 다음에 1970년, 74년 교과서 제도 개편과 국사교육과 독립. 이거는 3차 교육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1970년에서 78년은 교과서 제도 개편. 82년은 일본의 역사교육 왜곡 사건. 그 다음에 이제 86년, 87년에서는 교과서 서술의 통일 필요성 제기. 이게 이제 4차 교육과정인데 5차 때 반영된 거고. 그 다음에 1992년에서 1996년까지는 국사교육과를 사회교육과 통합. 이게 6차 교육과정이죠? 예. 그럼 하나 보죠. 기획 때, 자, 정부는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해서 국사교육 강화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예, 맞죠? 그래서 이제 이 국사교육 강화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나중에 3차 교육과정 때 뭐예요? 국사과가, 필수 과목, 독립국가가 된 거죠. 이거 외워두시고요. 명칭. 그 다음에 니은. 자, 교과서 제도 개편과 교과서 독립. 국적 있는 교육을 포방하면서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개편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자, 연구 개발형 교과서 제도를 바꾸어 여러 종류의 국사교과서가 개발했다. 자, 연구 개발형 교과서 제도는 다단계도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건데, 실제로 일종을 말해요. 일종은 실제로 국사교과서에서 국정을 얘기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교과서를 개발한 것은 아니다. 그냥 국정을 이름만 바꾼 거야. 이름만. 자, 그 다음에 니을 보면 국사교육 심의회를 구성해요. 국사교과서 편찬 중간을 마련했다. 맞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때 이제 전두환 때죠. 전두환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사교과서 안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여러 가지 모순점,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견일 때 어떤 것을 이제 정리할 것인가. 이런 기준이 필요했어.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국사교과서 편찬 중간이에요. 이거 외워두세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국사교과서가 사회과 통합을 됐지만 국사교과서가 별도로 제작돼서 사용됐다. 맞죠? 6차 교육과정에서 7차 교육과정. 그래서 사회과에서 이게 벗어나게 된 것이 언제 때예요? 역사 과목으로 만들어진 게 09년 개정교육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고등학교 때 이제 원래는 선택 과목이었다. 필수가 된 것은 12년 개정교육과정이야. 이명박 말기 때. 근데 그전에는 그러면 배우지 않았냐? 선택이라도 다 배웠어요. 배웠는데 그냥 필수가 된 거야. 제도화 돼갖고. 예, 그런 것들 좀 기고. 수능으로 선택을 하기 시작한 건 언제겠죠? 수능 필수한 거는? 교육과정인 거는 필수고. 이게 아마 한국사가 집어넣은 게 이명박, 그러니까 박근혜 말기 때 있죠?
재작년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때부터 이제 수능을 꼭 봐야지만, 한국사를 봐야지만 뭐예요? 그 점수가 나오죠? 예, 그래갖고, 근데, 그때 뭐 수능 집어넣고 막 그때는 열광했지. 근데 그 문제를 보니까 문제 수준이 완전히 중학교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하나 많아. 그냥 풀 수 있는 부분인데. 자, 뭐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9번 문제 볼게요. 9번. 자, 교육에서 미음은 해방 이후에서 공포 고시대에 우리나라 국사과 사회과 교육과정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 이제 기획은 1955년에서 8월 1일, 이고, 니은은 이제 있는데, 기획 시기는 몇 차 교육과정과 관련된 걸까요? 1차 교육과정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니은 시기는 2차 교육과정. 그 다음에 디귿은 3차 교육과정. 그 다음에, 니은은 4차. 그 다음 5차.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러면 기획을 보면 중학교의 역사교육을 국사과의 국사교육, 사회과의 세계사교육을 이원하였다. 요거는 3차 때죠. 3차 때니까 아니고. 그다음 니은을 보면 중학교 1학년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고, 자, 2학년, 3학년에서 세계 역사를 배웠다. 자, 중학교 1학년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고 2, 3학년 때 세계 역사를, 배웠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틀리죠? 요거는, 1차 교육과정하고 관련된 거예요. 1차 교육과정. 예. 참고로 이제 교수 요목기 때는 동양사에서는 이웃나라 생활, 2학년 때는 먼나라 생활, 이렇게 배우죠. 그러면 2차 교육과정은 어떻게 배웠을까요? 2차 교육과정은 사회생활과 과목 아래 사회 1, 사회 2, 사회 3 이런 식으로 배웠어. 그래서 사회 1은 뭐가 되는 거야? 지리. 그 다음에 사회 2가 뭐가 되죠? 역사. 그 다음 사회 3이 일사. 이런 식으로 배운 거야. 예.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은 중학교의 독립국가였던 국사과가 사회과 통합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오히려 국사과가 독립됐죠? 이건 틀리고, 통합되게 된 건 몇 차 교육과정이에요? 6차 교육과정이에요. 이건요. 그 다음 니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세계에서 공통 필수 과목이 되었다. 예. 4차 교육과정에서는 세계에서 공통 필수가 됐죠? 그래가지고, 인문계는 4단위, 자연계는 2단위. 그래서 각각 주 2시간, 1시간씩 배우도록 했어요. 근데 이제 적은 시간을 배정해서 세계사 교육이 약화됐다. 지금의 입장 볼 땐 요거라도 배운 게 어디야? 지금은 세계사 거의 선택 안 해야 애들이요. 예. 자, 그게 있고, 그게 답이 4번이에요. 그다음 5번을 보면, 사회과는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선택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사회과는 3학년에서 10학년까지 심화 보충형 근데 이거는 언제 때? 이게 몇 차 때야? 5차 때인데 수준별 교육과정이 선택된 것은 언제 때부터예요? 7차 교육과정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해갖고 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 돼요. 4번.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10번. 자, 10번은 이제 과목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래서 그 내용들인데 7차 교육과정 이제 2007년, 2009년 개정까지 과목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가에서 한국사가 고등학교 선택 과목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한국사가 이제 고등학교 선택 과목이 요땐 필수 됐어요. 필수. 선택 과목이 된 것은 07년 개정교육과정하고 09년 개정교육과정이 선택이 됐다가 12년 개정교육과정 때 다시 필수가 된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주의할 것은 필수가 됐다고 해서 배우는 게 필수인 거지. 수능은 뭐죠? 선택이었어, 이때는. 수능.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한국 근현대사 과목이 고등학교에 신설됐다. 이거 맞을 것 같을까요? 틀리죠? 이건 가에 해당하죠? 요때 이제 선택 과목은 뭐예요? 한국 문화사, 세계 역사이해, 동아시아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에서는 고등학교 세계사 과목이 세계 역사 이해로 변경됐다. 거꾸로 됐죠? 세계 역사 이해의 변화가 07년대에 나와 관련된 것이 세계에서 다시 한원됐죠.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는 중학교의 한국사, 세계사 영역이 역사 과목으로 통합됐다. 자, 이거 왜 틀렸을까요? 나는 맞아. 근데 가는 아니죠. 가는. 예. 그래서 이거는 사회 과목으로 배웠죠. 사회과는. 자, 그 다음에 세계사는요. 나와 다에서 동아시아사가 고등학교 세계 선택 과목 제시했다. 맞죠? 여기에서 이제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09년 개정 교육과정인데,
요때 이제 09년 개정교육과정은 이제, 이명박 때 이제 만들었던, 개정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중학교 역사 과목은 내용 체계에서 한국사와 그 영역과 세계사 영역 구분 없이 단원별 통합되어 구성됨으로써 우리나라 세계 역사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파악해들었다. 아니죠. 이거는 중학교 역사 과목 딱 보면 알아요. 세계사는 세계사고 한국사는 한국사지. 이렇게 단원별로 이렇게 통합해갖고 하는 거는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은 정치사, 문화사 중심으로 내용 구성함으로써 뭐냐면 역사,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함양하도록 했다. 아니죠. 정치사 중심은 어디가 되죠? 중학교죠. 중학교, 정치사, 문화사는. 고등학교는 사회경제사, 사상사, 대외관계사.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중학교 내용이에요, 지금요. 예. 그래서 틀렸고. 참고로 지금 15년 개정교육까지 어떻게 돼 있죠? 다 정치사 중심이야. 그래서 정치사하고 중간중간에 사회경제, 문화사 이렇게 끼워 넣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과목은 동아시아 사회 형성과 전개 과정을 크게 몇 개의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몇 개의 주제를 나눠 지역 전체에 비교 조망하도록 했다. 이거 맞죠? 그래서 요 내용은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전개 과정을 몇 시기에 나눠갖고 예를 들어갖고 이제 뭐 조공책봉 관계 이렇게 얘기하면 조공책봉 주제로 뭐냐면 중국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 일본 뭐 이런 베트남 같은 나라들 나와서 뭐 중앙 쪽에 뭐 조공책봉의 원래 의미와 보편성과 그게 실제로 적용하는 것들이 나와요. 또 이런 식의 이제 주제예요. 그러니까 보편성과 특수성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제 시대별로 쭉 나오거든요. 자, 그다음에 니은은 고등학교 세계사 과목의 조직 원리 중에 하나가 인류 역사의 궁극적 하나의 세계 통합하는 지역 세계 상호 관계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예, 맞죠? 이때 지역 세계라는 의미는 문화권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문화권. 예. 자, 그래서 이제 답이 디귿과 니은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12년 문제 볼게요. 자, 09년 개정교육과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중학교 역사 과목에 대한 설명이고 나는 가의 모 안에 들어갈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따라 역사 교과서의 소설 내용이다. 모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자, 역사는 과거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현재 우리의 삶과 관련시켜 살펴봄으로써 인간과 그 삶에 관해서 폭넓은 이해와 항목을 키우는 과목이다. 이 과목은 초등학교 학습한 한국사에 대한 기초 이해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살펴보고 거기에 들어갈 게 뭘까요? 우리나라 세계사를 구체화시킨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문화사를 정치사, 문화사 중심으로 내용 구성하는데 요거는 우리나라 세계사 보편성과 특수성 요 내용은 항상 나오는 거야. 이거는 교육과정 바뀔 때마다 항상 집어넣는 거니까 외워두세요. 이거는요. 요번에 15년 개정교육과정도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세계사, 역사, 그 다음에 한국사 배울 때 우리 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세계와 관련된 연관성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 나와도 그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해초는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중국 유학 가서 인도 가서 왕후춘추 국전 나눴죠. 세계사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몽골의 역사하고 우리나라 역사 관계된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우리나라 둘러싸 국제정세를 얘기하지만 또 영국과 러시아의 대립, 세계사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그런 세계와 관련된 것들을 꼭 기억을, 우리나라 세계 연관, 이런 것들은 꼭 외워두세요. 이것도 예전에 나왔던 걸 또 대표에 나온 거예요, 이것도. 예.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는. 왜 이게 넘어가냐면 사회과와 관련된 거야. 우리가 관련이 없는 문제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6차 교육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 한번 넘어가시면 돼요. 6차 교육 과정 나왔던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나올 틈이 안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5번 문제를 좀 볼게요. 15번 문제. 자, 이거는 이제 그 동아시아 과목인데, 이게 아마 09년 개정 교육 과정의 동아시아 문제인데, 지금도 거의 유용해요. 요거는 내용이. 자, 여기 보면 동아시아 과목 내용이 학생들에게 제시한 과정이다. 가로 안에 기읒을 쓰고 가로 안에 니은에 들어갈 지식 영역의 수호 목표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모든 구성에 따라 극학학습 유형 중에 밑줄친 디귿의 유형을 차별화된 특성을 3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교육과정과 관련돼서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극학학습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자, 여기 기획에 들어갈 것은 뭘까요? 각 시기의 전개는 무슨 요소를 갖고 있다? 교류와 갈등의 내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이제 내용을 보면
임진 외란과 병자 외란과 관련된 병자 호란과 관련된 내용이죠. 임진 외란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보통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임진 외란이라고 안 해요, 이걸요. 임진 전쟁이라고 해. 그다음 병자 호란은 아니라 병자 전쟁이라고 해. 왜 이런 명칭을 붙였는지 이해 참 안 되는데 왜냐면 외란이라고 하면 일본 애들 좀 깔본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평등한 입장에 전쟁이라 갖다 붙였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뭘 그래. 얘네들도 그런데 좀 약간 이상적인 것 같아요, 저는. 자, 하여튼 거기에 교류의 갈등.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라는 건 갈등이죠. 그렇지만 갈등하는 과정에서 인간도 이게 인간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서로 간 교류가 있었어. 이게 물론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자기가 뭐 기술이 전파됐다는데 우리가 뭐 자연스럽게 전파돼 지켜준 것도 아니고 그냥 도자기 기술자가 그냥 납치해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도자기 기술이 발전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교류의 역사죠. 그러니까 교류라는 것이 꼭 평화적인 것도 있지만 갈등하는 과정에서 나와요. 서로 싸우면서 서로 배우잖아요.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수학 목표와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요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요 부분하고 극과 수업은 나중에 또 뒷부분에. 여기에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들만 이제 언급해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6번은 6차 교육과정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7번도 우리가 볼 필요 없다는 거 알죠? 이건 일사과 관련된 문제니까.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를 잠깐 볼게요. 18번 문제. 자, 이 5차 교육과정인데 이게 92년이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문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5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사 교육 목표 거리가 먼 것은 여기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2, 3, 4번은 딱 볼 때 그러니 하고 넘어가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뭐예요, 이거? 1번이죠. 자, 민족주의 경향이 팽배해가는 세계사 조직의 정황에서 한국사의 우월성을 강조해요? 아니죠. 딱 봐도 이거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건 1번이고, 4번 문제에서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면 세계사를 통해 한국사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인식했어요.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매번 나와. 네, 우리나라 세계 역사, 보편성, 특수성. 요거는 예전에부터 계속 강조되는 거야. 요거는요. 자, 그 다음에 19번은 이제 보면, 현행, 이때 이제 94년도였어요. 중학교 국사교육과정에서 보기의, 그 내용과 반영된 교육사조는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해 탐구 활동에 대한 역사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높이고, 교과서의, 유물, 역사지도, 연표, 문헌, 시청각 자료, 역사적 인물의 다양한 학습 자료와 지역사회만 항토사잡을 줄인, 여기에서 무슨 교육과정일까? 1번. 이게 6차 교육과정인데, 94년 당시가, 요때는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이에요. 4. 6차 교육과정이 이제 포방했던 것이 뭐냐 하면, 다 포함한 거야, 그냥.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 생활 중심의 교육과정,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 인간 중심의 교육과정 다 포괄됐어. 그렇기 때문에 요 중에 요게 탐구학습이 나오니까 뭐 지도 찾아 뭐 이렇게 하는 자료 활용 나오니까 당연히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은 사회학습, 탐구학습 이렇게 연계시켜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20번 문제 볼게요. 자, 요번에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전 문제지만 한번 볼게요. 자, 3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3차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이죠. 예. 그래서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이 구성된 것인데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이 왜 나타났어요? 교육학 시간에. 뭐라고 했죠? 1957년에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가 발사되니까 미국에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보주의 교육을 했거든. 얘들의 흥미에 따라서. 근데 얘들 흥미를 했더니 제대로 공부하는 애들이 그냥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학자들과 이제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소련과 이제 세계 경제에서 우월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가르쳐야겠다는 게 학문 중심의 교육. 그러니까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은 종전의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은 안경이 아닌 내용 중심이 아니라 해당 교과의 핵심적인 구성과 내용을 뽑아가지고 애들에게 수준에 맞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는 것이 삐아제 이론 같은 것들이 부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건 좀 뒤에 얘기하고. 자,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 일부가 편제되었던 국사과는 독립교과로 분류되어 필수교과가 되었다. 이거 재작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2번 맞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중학교 사1에 지리 1반사에 사회 2에 지리 세계사, 이것도 사자가 더 붙었네. 좀 지우시고. 사회 3에 세계사 일반사의 영역이 있다. 요거는 언제 때냐면 4차 교육과정이야.
4차 교육과정. 그래서 아까 설명 4차 교육과정 때 조금씩 뭐가 등장했다고 했죠? 융합형적인 어떤 모습들이 등장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니은은 중학교 사이대 지리세계사, 사이의 세계사, 일반 사회, 사회 3의 지리반 사회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났는데 이제 요건 뭐냐면 5차 교육과정이에요. 좀 어렵지만 우리하고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이거는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역사교육과정 변천해가지고 그 1차 교육과정 교수 용어께서 7차 교육과정까지 융합형 중학교 때 어떻게 융합이 돼 있는가 그걸 표를 제가 그 3편에 적어놨어요. 표 있죠? 이거 참조하세요. 제가 만든 표는 아니고요. 이게 그 동양책인가 어디 그 구상책인가 굴러다닌 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뺏겨온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요거 부분 보면 정리가 좀 될 거예요, 이 부분은요. 예. 제 생각에는 뭐가 융합됐고 뭐가 융합됐고는 안 나올 것 같아. 왜냐면 별로 안 좋아해, 역사교육과 선생, 저희 교육학자들이 역사교육자들이 싫어하니까 나오진 않은데 그냥 한번 봐주세요, 그냥.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표는 09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계 교육과정의 중학교 역사 과목과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고려시대에 대한 내용체계를 발췌한 것이다. 가와 나는 동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각 과목의 내용주기에 관련된 진술이다. 자, 기획과 니은에 들어갈 것은 자, 역사라니까 당연히 이제 어디겠어요? 중학교죠? 예. 역사는 중학교에선 정치사 뭘 가르친다고 했죠? 문화사. 이렇게 딱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정치사, 문화사. 09년 개정교육과정 역사를 언제 배웠을까요? 일단. 지금도 개정과정에서는 그 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역사 언제 배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학교를 옮겼어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를 쭉 14년 있다가 중학교 옮겼거든요. 그냥 옮기기 싫었는데 교장하고 한번 예전 찍혀가지고 그냥 나가라고 하더라고. 그냥 나갔지 그냥. 예. 그래서 짬밥 밀려가지고 저 중학교 간내로 다시 저 청간 내시는 애 갖고 들어갔는데 제가 요번에 3학년 담임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이제 3학년 담임을 하는데 걱정이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고등학교만 맨날 가르치고 인고만 가르치다 보니까 수준이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걱정이에요 진짜 하여튼. 자, 하여튼 2학년, 3학년 이렇게 배우는 그 뭐냐면 과목이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때 이제 문화사 꼭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정치사, 문화사. 그 다음에 나는 한국사 과목은 이제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대한민국 발전과 현대세계의 변화에 그러니까 통시대 학습하되 니은의 원칙이 뭘까요? 계열화죠. 계열화의 원칙에 입각해서 구현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못 푸신 분도 있는데 이건 쉬워. 왜냐면 중학교와 달리 사회경제 요인을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뒷문장이. 그래서 대개에 보면 그 개정교육과정에서 계열화 어떻게 시키냐면 부분을 달리해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주로 정근대사 쪽으로 배우고요. 정근대사와 근현대사 같이 배우고 고등학교 어디를 특화시키죠? 근현대사 부분을 특화시키죠. 이런 식으로 계열화를 하죠.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물론 이제 그 MB 때는 이제 예전에 근현대사 비중이 축소됐긴 했지만 MB 때 교육과정은 아직까지는 뭐예요? 근현대사 좀 많았어요. 예, 지금 5대5죠? 지금, 지금 한국사가. 근데 지금 그 곤친거 한국사가 이제 5대5인데 6대4고 그런데 MB 때는 그래도 좀 약간 더 많았어. 예, 그래갖고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 있는데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요거는요. 예. 자, 그럼 22번을 이제 볼게요. 22번은 재작년에 나왔던 거죠. 3차 교육과정. 딱 보면 알겠죠? 뭐 실현과 극복이란 딱 나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체제상 변화. 맨날 시험문이 나왔던 거. 국사과 필수 과목이 되면서 사회과가 떨어져 나가 독립국가가 됐다. 독립국가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역사교육은 국사과와 국사교육과 사회과 세계사교육 이원화됐다. 근데 어떤 분은 국사 과목의 필수와 국정을 이렇게 써놨어. 이거 틀려요. 왜 틀렸을까 여기? 교과 체제의 변화잖아. 교과라는 건 사회과와 국사과 이런 것들 큰 과목을 말하는 거야. 큰 교과를. 여기 과목은 뭐예요? 그 안에 이제 역사, 지리, 일사 이런 것도 있죠. 정치, 법, 경제, 사회 과목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과목의 변화인 거지 교과의 변화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교과와 과목은 좀 알아주세요. 교과라는 것은 임의로 묶는 거야. 임의로. 과목은 뭐죠? 어떤 학문의 체계에 따라서 묶어놓는 거죠. 그래서 법과 정치, 사회,
뭐 사회경제, 경제 뭐 이렇게 묶어놓은 건 과목이죠. 세계사, 그다음 동아시아, 한국사 묶고는 과목이죠. 근데 국가라는 것은 세계사, 한국사, 정치경제 이런 것들 하나로 모두 묶고는 사회과로 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사회과로 묶는 거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냥 임의대로 묶는 거고, 각 과목은 학문의 기준에 따라서 묶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과목과 관련된 거니까, 국가와 관련된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쓰실 때 교과의 개념과 과목의 개념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있고, 23번은, 아까 풀었죠? 예, 이런 것들 보시면 됐고요. 자, 그러면 총괄평가 내용을 한번, 총괄 문제를 찾아서 한번 볼게요. 자, 총괄 문제 몇 번을 보시냐면요. 잠깐만요. 이게, 총괄 문제를 여기다 놓았나? 여기다 놓았네. 제가 안 꺼내가지고 잠깐 꺼낼게요. 네, 교육과정 관련된 부분이 자, 1번 문제 볼까요? 1번. 자, 1번 문제 보면, 다음은 가구 교육과정 개편 내용이다. 자, 일반적으로 시대 구분을 할 때, 밑줄친 부분의 이유를, 서술해보고, 이 교육과정 역사 교과 체제의 특징을 서술해보시오.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행 과목이 둔 것은 몇 차 교육과정부터 뒀다고 했죠? 5차 교육과정부터 뒀어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세사의 이행, 그 다음에 근세사의 이행, 전환, 근사사의 전환, 이렇게 이행이나 이런 것들 둔 것은 뭐 때문에 둘까요? 자, 남세 측에 가독의 전환기를 두는 이유가 있죠. 그거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돼요. 역사의 변화는 단절적이 아니라 연속적이기 때문에 역사 발전의 단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환기를 둘 필요가 있다. 여기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교육과정 역사교과 체제 특징. 그러니까 5차 교육과정은 그 역사교과, 국사과, 사회과 속에서 세계사는 이원적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3차부터 해서 5차는 동일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 2번은 이제, 거기 이제 자료 A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을 쓰고, 그 다음에 자료 B를 밑줄친 부분을 고려 적으시오. 그 다음에 자료 A의 통합의 계기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요인을 쓰시고, 근데 요거는 잠깐만요. 제가 교육과정이, 요건 아닌 것 같아. 제 생각에는. 09년 개정 교육과정 문제인 것 같은데, 뒤에 넘어가서 각자 보시고, 어디 보시냐면 4번을 보세요. 4번. 자, 다음 가에 들어갈 교과서 명칭을 쓰고 밑줄친 내용과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 변화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이 책은 문교부에서 제작된 교수 요목에 의해서 초급 중학교 셋째 학년이 가에서 국사 교과서 편찬한 것이다. 자, 그럼 가에 들어갈 것이 뭘까요? 이때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교수 요목이죠. 교수 요목 때 우리나라 역사를 뭐라고 했죠? 교수 요목 때 우리나라 역사를 우리나라 생활이라고 했어요. 과목의 명칭을.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화 내용. 자, 익힌 문제를 많이 넣어서 학생들 연구심을 돋구게 했다. 됐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변화 내용을 왜 했냐? 정통적 강의 중심에 벗어나서 새로운 문제 해결 학습을 도모하려고 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제가 4차 모의고사 이렇게 냈거든요. 예. 그래갖고 있는데, 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몇 번을 보시냐면요. 5번도 한번 보시고, 이건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시간상 이제 넘어가기도 하고, 이게 조선경영 문제거든요. 각자 풀어보시고, 7번 문제 볼까요? 7번? 자, 7번 문제를 보면요. 여기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오타네요. 좀 집어넣으시고 다음과 같은 국사교과서가 편찬된 당시에 밑줄친 내용과 관련된 교과서 명칭을 써보고 당시 이 정권이 이 교과서를 만든 의도를 기술해 보시오. 자, 여기 쭉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 이당한 혼란과 시련을 극복하고 요거 뭐겠어요? 예, 시험과 극복의 역사죠.
시정과 극복의 역사. 그거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시정과 극복 정확한 명칭은 의도는 뭐겠어요? 정치 권력의 강화와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역할했다. 10월 유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했겠죠.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10번 문제 볼까요? 자, 10번 문제는 이제 교과서에 관련된 내용이야. 뭐가 들어가 있고, 뭐가 있는데, 예전에 기출에 냈던 걸 좀 운영했던 거죠. 자, 가와 나에 들어갈 선택 과목을 명칭을 각각 써보시오. 자, 여기 이제 국민공통교육과정이 있고, 심화선택과정이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그러니까 노무현 때 만든 그 심화선택과정은 뭐가 있죠? 그 심화선택과정은 한국문화사, 세계역사위에, 그 다음 동아시아사, 그 다음에 나는 세계사, 동아시아사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문제 만들었고요. 그 외에 이제 문제가 여러 개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이렇게 넘어갈게요. 각자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넘어가냐면 15년 개정교육과정으로 넘어갈게요. 15년 개정교육과정. 그래서 15년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안 하기도 좀 그래갖고 계륵 같은 존재야. 무슨 말인지 알죠? 버리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갖고 그냥 일단은 해야죠.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안 나올 것 같아. 예. 그래서 좀 근데 15년 개정교육과는 좀 다 해야 되냐? 그렇게 할 필요 없겠죠? 거기 보면 이제 과목의 목적하고 성격이 있어요. 그 부분만 이제 잘라가지고 좀 하는데 요거도 이제 예전에 그 공부년 개정교육과정 나온 것처럼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읽다가 예전에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그러니까 기출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물론 기출 안 나왔지만, 예전에 나왔던 것도 있어. 연결된 거 갖고 이제 기출 나온 것들 보고, 그냥 딱딱 떨어진 키워드 같은 거 좀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15년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역사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한국사, 세계사, 그 다음에 동아시아, 4개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목의 성격하고 목표를 같이 그냥 끼워 넣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딱 보기에는 역사하고 한국사 부분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좀 나올 수 있는 과목이 어디냐면 그 뒤에 이제 동아시아사하고 세계사 부분 있죠? 이 부분 좀 나올 것 같아요. 예. 좀 보죠, 이제 역사 과목. 자, 역사는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인류의 다양한 삶의 문화를 이해하고 현재 생활과 앞으로의 전망되는 미래 생활의 과거 생활과 연관지어 살펴보면서 과거 인간과 인간 삶에 대한 폭넓은 이해력과 통찰력을 기울이는 과목이다. 이 과목은 요거 줄치셔야겠죠. 과거와 현재, 그다음 우리나라 세계를 연관시킨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세계를 연관시킨다는 내용은 항상 나오는 거고요. 이건 특수성과 뭘 연결시키냐? 보편성을 연결시킨다. 그리고 우리나라 세계 연결시킨 건 예전에 09년 개정교육과정 기출문제도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전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을 구성됐다. 그리고 평면적이고 단편적인 사건의 나열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세계를 각각 독립된 공간을 파악하지 않고 복합적 상호 연관적인 역사 이해를 추구했다.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가 뭐겠어요? 상호 연관적인. 예, 딱딱 나오죠. 상호 연관적인. 예. 중학교 과정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한국사에 대한 기본 능력을 갖추는데 주안점을, 한국사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 우리나라 세계의 역사에 서로 연관시켜 체계를 이해하는데 기본 능력을 갖추는데 주안점을 뒀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역사에서 그 기본 능력이 뭐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 현재, 우리나라 세계의 역사를 서로 연관시켜 체계적 이해하는 데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한 줄 이내 쓰면. 그 다음에 시대별 학습 내용은 한국사와 세계사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고 그 주제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걸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학습자가 한국의 역사의 주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와 세계사가 직감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도 있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 선사시대 18세기까지 역사를 한국사의 정치적 흐름을 중심으로 유사한 시기에 지역 세계 상황과 함께 구성되었다. 이어서는 18세기 이까지는 유럽과 아메리카 역사를 서술하고 19세기 이후에는 현대 세계의 발전을 학습하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18세기 전까지 역사는 한국사 중심이고 18세기 이후는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유럽과 아메리카, 미국사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역사 과목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와요. 그래서 역사 과목, 역사적 사실 이해, 역사적 자료 분석 해석,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 정체성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역량을 삼고 있다. 몇 개죠?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이거 키워드 외워두세요. 키워드.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역사 사실 이해가 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적 분석과 해석이 뭐고, 이 쭉 나오죠, 해석이. 이것도 외워두세요. 왜 외워두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쭉 나오는 부분들, 설명 부분이 뒷부분에 세계사도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사도 나와. 그러니까 계속 뭐냐면 후렴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좀 암기해 두시면, 만약 15년 개정교육까지 나오면 2점 벌 수 있어.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역사적 사실 이해가 뭐냐. 과거의 사건, 인물 구조,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중요한 역사적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 그러니까 사건이나 개념이나 용어를 이해하는 능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역사자료 분석과 해석이 뭐냐. 역사자료를 읽고 이를 비판적 검토해 역사 지식을 구성하는 능력. 그래서 이제 주로 사료나 탐구학습과 관련된 능력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능력,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얻은 역사 정보를 분석, 토론, 종합 평가하는 능력. 그래서 이제 있고, 마지막으로 역사 판단의 문제예요. 이게 아마 제일 고차적인 능력이죠. 과거에 대한, 과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잠깐만, 과거 사례에 비춰 오늘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걸 말한 거죠. 그다음, 정체성 상호 존중은 우리나라 역사와 세계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관점에서 오늘날 요구된 역사인식을 함양하고 타인의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한 5가지 정도의 능력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도 암기해 두시고, 내용도 암기해 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역사교육의 목표를 보죠. 역사교육의 목표. 자, 역사는 이제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발전한 과정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현재와 미래의 세계를 안목을 키우는 데 목표였다. 만약에 역사교육 목표로 쓰면 요거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세계 과정 발전을 종합적으로 체계를 파악해서 현재와 미래의 세계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데 있다. 이렇게 목적 쓰시면 되고, 자, 이를 위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와 세계 각 지역의 역사 발전 과정을 인식하고 상호 교류. 이것도 키워드죠. 예전에 이제 그 고려와 갈등 그 키워드 나왔죠? 예, 기억나세요? 동아시아사에서 이것도 나올 수가 있어. 상호교류를 통해서 인간의 삶이 향상되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능동적으로 학습한다. 자, 학습자 스스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 종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과거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시각이 있음을 인식한다. 그리고 이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세계사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민주주의이며 평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를 기르도간다. 자, 거기에 구체적 목표가 쭉 나와요. 자, 우리나라와 세계의 주요 사실과 개념을 이해하고 상호 연관성을 파악한다. 상호 연관성 기억해 두시고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사와 세계사 정치적 흐름을 이해한다. 여기 키워드는 주제 중심이에요. 아까 언급해서 주제도 이렇게 구성됐다고 했죠? 예. 그 다음에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문제의 역사의 배경과 상호 관련성을 파악해서 현대사회와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확대해야 한다. 이게 이해가 띄어쓰기가 좀 안 됐네. 예. 그 다음에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비교 분석과 유추해 역사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검토하고 등등이 있는데 요거 그냥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키워드만 찾아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뭘 보시냐면 이제 두 번째 한국사를 보죠. 한국사. 자, 한국사는 우리나라 역사가 형성 발전되어 온 과정을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사고와 현대의 사회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과목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발휘해온 역량을 주체적으로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21세기 우리의 역사를 능동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자질을 키워간다. 너무 이게 추상적이니까 건너뛰고, 자,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진 세계를 성장하게 한다. 아울러 주체적인 한국인으로서 세계화에 부응하여 인류 역사의 전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여기까지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추상적이야, 말 자체가. 자, 이 과목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이게 중요하죠? 학습과 역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사의 통사적 이해를 도모하며 그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통사적 이해죠. 통사적 이해. 자, 여기 통사적 이해라는 것은 뭘 바탕으로 한 거야? 정치사야. 그게 이제 어디 나왔냐면 한국사 과목 목표 그 가에 나왔어요. 가를 잠깐 보세요. 중학교에서 학습한 역사 지식을 바탕으로 뭘 중심으로? 정치사를 중심으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회,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울러 한다. 그래서 정치사 쭉 나가다가 사회, 경제, 문화가 있으면 그거 이렇게 집어넣는 건데,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비판받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제가 줄을 쳐놓어도 이거는 안 나올 것 같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는, 뭐지 또 정치사 중심이니까 비판 차원에서 이렇게 낼 수도 있으니까 파악을 해두시는데, 제 생각에 이거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이제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와서 이제 보면, 여기에서 또한이란 묻죠. 다양한 탐구 능력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역사 사고력과 역사 의식을 환영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자, 한국사 과목은 역사 사실 이해, 역사 자료의 분석과 해석,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 해결력, 정체성 및 상호 존중 위한 역량, 이게 있죠. 5가지가. 아까 그 역사 과목에 나와 있는 5가지 키워드 그대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후렴구 계속 나와요. 좀 내가 봐도 좀 성의 없이 만들었어. 지금 빨리 만들다 보니까 똑같은 말을 똑같이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야,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5개는 애호를 두셔야 되는 건지 아시죠? 후렴구 계속 나오니까. 예. 자, 그 다음에 한국사 과목 목표를 좀 볼게요. 자, 여기 한국사 과목 목표는 이제 그 뒤에 이제 가나 다라부터 볼게요. 가는 아까 정치사 중심의 그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우리 삶의 역사적 삶을 이해하고 한국사는 이해를 바탕 현대사를 역사를 인식한다. 현대사를 역사적으로 인식하는 데 있고요. 그 다음 우리 민족이 외부 세계에 고조하고 발전한 과정에 다양한 문학적 성격을 가진과 동시에 한국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탐구활동하고 그 다음 능동적 참여하는 태도를 키운다. 있는데 이건 각자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세계사 과목을 볼게요. 자, 세계사는 인류가 출현한 선사시대부터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걸어온 삶의 변화를 탐구함으로써 현재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역사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이다. 오늘날 세계화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전 지구적 차원의 심화된 상호유전선. 이것도 상호유전선 꼭 외워두셔야죠. 그리고 문화와 역사적 경험이 다른 여러 국가의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을 통합시켜서 개인의 활동 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시켰다. 하지만 세계화를 통해 상호 고유의 진전은 민족, 인종, 종교, 계급 간의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켰고 지역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세계화 역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및 사건의 문제를 집단 간의 상호관계 파악하는 분석하는 능력을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는 세계사 역설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화를 통해 교류와 소통의 증대는 그래서 독자의 발전에 이룩한 여러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교류와 소통의 증대 때문에 이해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거죠. 요거 서로 연결시켜서 키워드로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교류와 소통. 그리고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경우에 더욱 심화되는데, 따라서 세계사는 앞으로 지구촌에 살아나갈 수 있는 학습자의 세계 시민의 소양을 길러주는 과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계사는 이제껏 학습해온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시야를 세계 전반에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과목인데, 이를 위해 동아시아 지역, 서아시아, 인도 지역, 유럽, 아메리카 지역이 독자적 문화권을 형성하는 과정을 다루고, 이들이 지구촌, 하나의 지구촌 통합하는 과정을 변화를 탐구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세계사 과목도 마찬가지로 또 5개가 뭐예요? 후연고처럼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역사사적 이해, 역사적으로 분석해서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꼭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 과목의 목표를 볼게요. 자, 세계사 여러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과 역사적 형성 과정의 비교의 관점을 탐구하고, 요때 핵심 언어가 이제 비교죠.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이제 살펴보듯이 비교사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죠. 역사에서. 예, 그래서 비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핵심어가 뭐야? 지역 간의 교류와 갈등. 아까 이제 키워드 나왔다고 했죠? 임진왜란과 관련돼갖고 나왔죠? 예, 교류와 갈등을 통해 형성된 인류의 다양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세계가 직면한 여러 갈등과 문제를 대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세계에서 목표를 쓰라고 하면 요거 쓰시면 되겠어요. 현재 세계가 직면한 여러 갈등과 문제에 대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외워두시고.
그래서 이제 세계 하나 통합한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접하는 문화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모순점을 보이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사 학습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지구촌 역사를 통합하는 과정을 학습하는 이런 현상의 이유를 추론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구체 목표가 있어요. 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지역의 문화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세계 속의 한국인의 정체성을 함양한다. 요 세계 속의 한국인. 그래서 세계사 속에 한 보편성의 특성인 한국인들을 이제 이해하는데 있고, 그다음 지역의 종교와 문화, 정치 체제와 가치관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건이나 갈등을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고 근한 과정의 문제 해결의 역사 사고 능력을 배양한다. 그다음 인류 역사를 구성하는 여러 지역의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탐구하여 세계가 오늘날 같은 상황에서 이르기는 원인과 과정을 통과한다. 그러니까 원인과 과정도 나올 수가 있겠죠?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것이 원인이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 다음에 여러 지역사에 이루어진 문화적 교류가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한 사실을 탐구할 세계 시민 양성했다. 그러니까 문화 발전과 이제 세계 시민 의식 양성, 그리고 세계사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비교, 분석, 비판, 종합하는 활동을 통해 미래 사회를 전망하는 역사적 항목을 키운다. 이런 내용도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 세계사를 이제 여러분들 15년 개정 교육 과정이라고 이제 이번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계사하고 동아시아사가 이제 나와요. 한국사는 모르겠는데 이게 나오는데 세계사 그 교과서를 보면 진짜 예전에 비해서 형편없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기다 형편없다는 건 뭐냐면 그 교과서에 보이는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겉모습은 괜찮아요. 종이주도 되게 높아졌고 사파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교과서 단가가 올라가는데 실제 근데 내용 측면에서 진짜 형편없어요. 왜냐면 지금 체계사 추세가 어떠냐면 이제 기타사를 강화시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기타사를 되게 많이 축소했어요.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기타사보다는 주로 서양사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중국사가 부중심이야. 예전 체제도. 그래서 기타사는 뭐 쓸모없는 거 있죠. 예전에 뭐 오세아니아사, 아프리카사, 뭐 인디언 역사 이거 다 배웠잖아. 근데 그거 되게 축소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재작년인가요? 그때 이제 한국사 연수를 간 적이 있어요. 교원들 가서 이제 한국사 연수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장학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왜 세계사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냐 했더니 세계사를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면 애들이 학습 분량이 너무 많아서 축소시켰대요. 그리고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정치사만 배우면 되는데 정치사도 어려운데 괜히 사회경제 문화사를 배우면 이게 좀 힘드니까 학습 분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대요. 근데 좀 약간 역행하는 추세인 것 같아. 요거의 내용이. 그래서 15년 개정 교육 과정이 이제 3월 달에 나오거든요. 한번 사서 보긴 보여야 되는데 제가 검토본을 가지고 있어요. 검토본을 그 PDF 파일로 이제 떠서 보고 있는데 내용은 그 전보다 못해 진짜. 인고생이 볼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냥 예전 교과서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보시면 알아요. 그게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는지. 그리고 인고용에서 세계사는 솔직히 별 의미가 없는 게 기타사밖에 의미가 없어요. 예. 기타사 의미밖에 없는데 그 기타사 주주명은 우리가 볼 게 없지. 서양사는 석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동양사는 거기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수준이 낮아서. 그러니까 기타사 정도만 볼 수 있는데 기타사 부분을 다 줄여놨으니 그걸 볼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 되고 하여튼 자 그러면 동아시아 과목의 이제 성격을 볼게요. 자, 동아시아 과목은 거의 비슷해요. 예전에 했던 것들 이제 구성이나 내용이 이제 좀 비슷한데, 동아시아사는 동아시아 지역에 전개된 인간 활동과 그 결과로 남겨진 문화유산을 역사적 파악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지역의 공동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악목과 자세를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그래서 이제 그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동아시아인들의 성취와 문화의 공통성과 상관성, 요거 꼭 기억을 해요. 공통성, 상관성. 예, 공통성은 공통적으로 있는 거고 상관성 뭐야? 그냥 연관되어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탐구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악목과 자질을 기르는 데 있다. 자, 우리가 속한 동아시아사는 과거로부터 지역 내 공동체 사고가 긴밀한 교류를 통해 문자, 사상, 제도 등을 각자의 정체성을 통해 형성되어 왔으며 오늘날 국제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역동적 지역이다. 자, 이와 같은 동아시아의 과거, 현재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통해 객관적 균형 잡힌 이해와 분석 능력을 키워 하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공동의 평화 번영을 이루는데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자, 동아시아사는
한국사, 세계사 연결하는 성격을 갖는 과목이다. 만약에 동아시아사의 성격을 얘기하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 한국사와 세계사를 연결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과목의 학습을 통해서 보편성과 특수성, 이것도 줄쳐서 있죠.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조해 동아시아 역사 전개 과정을 파악하고. 그래서 요것이 이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유교라는 단원이 있죠. 자, 유교가 있어. 동아시아 교과서에 보면. 자, 유교나 율령정치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동아시아의 보편성이죠. 예. 근데 그게 어떻게 전파된 것은 또 받아들인 건 달라. 그래서 중국의 유교와 율령정치가 먼저 각국에 수용할 때 나름대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각기 다른 식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성과 특수성을 나타났다. 이것은 문화권적인 조직 방법 그 안에 있어요. 문화권적 조직 방법의 특징은 뭐예요? 보편성과 함께, 중심문화의 보편성과 함께, 그다음 주변 문화의 특수성도 같이 배우는 거죠. 이것과 연결시켜서 같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조한 동아시아 역사 전개 과정을 파악하고 한국사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 동아시아 과목도 또 5개 키워드가 뭐야? 또 나열되면서 반복되고 있어. 예, 건너뛰고요. 자, 그 다음에 동아시아 과목의 목표를 보면요. 동아시아사는 동아시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통합적이고 균형적 잡힌 역사 이해를 도모하고 상호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자세를 기르면서 상호 협력의 정통을 더욱 강화한다. 자, 그러니까 동아시아 세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바지한 걸 목표한다. 여기 목표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상호 발전과 평화 추구, 그 다음에 세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항구적 평화 목표, 이거 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 동아시아 사회의 형성과 전개 과정의 역사적 단계와 몇 개의 시기를 구분하고 시기별 해당 지역을 공통으로 나타난 비교의 대상을 몇 개의 주제에 설정하여 지역의 전체적인 역사를 조망해서 구성한다. 요거 쭉 줄주세요. 동아시아 형성의 전개 과정에서 몇 개의 시기를 구분하고 고대, 중세, 근세 이렇게 구분하고 해당 지역의 공통적인 것, 뭐 율령정치, 그 다음에 유교, 성리학 정치발전, 고대국가 형성 있죠? 이런 주제를 나가고 거기에 비교를 해가지고 그 전체 이제 역사를 조망하는 구성원. 이거 왜 이렇게 줄을 치라고 하냐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 기출에 관련된 거 나왔죠? 언제? 09년에 나왔잖아. 09년 동아시아 구성 내용하고 동일해요. 예, 동일해. 그러니까 구성도 09년 거 외워두시면 그대로 외워두는 거야. 그래서 15년 동아시아 과목의 구성 내용을 써. 그럼 이거 쭉 쓰시면 돼요. 예,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사는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전개와 주체적 개방적인 관점의 종합적 체계적인 파악에서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현존하는 가전을 올바른 이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네, 목표 내용도 이제 또 하나 있네요. 앞부분 목표도 있고 또 두 번째 목표도 있고. 네. 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자료를 분석, 해석함으로써 활용함으로써 역사 사고력과 역사 의식을 기록한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구체의 목표가 있어요. 자,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그 시각으로 동아시아 역사를 파악하면서 이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악목을 기른다. 거기에 이제 키워드가 뭘까요?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동아시아사에서는 임진 외난이라고 안 하죠. 뭐 임진 전쟁이라고 해. 그다음 병자 호란이라고 하죠. 병자 전쟁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외난과 호란이 이미 뭐예요? 평양적이죠. 우리 시각에서 보는 거잖아. 일본이나 지금 뭐 없어졌지만 중국 저 만주족 입장 때는 이제 자기들 뭐라고 그런가 오랑캐 생각하고 그렇게 부른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자, 시기별 사회와 문화의 특징을 드러내는 공통된 요소와 함께 주제별 접근한다. 이 키워드가 뭐야? 공통된 요소와 주제별 접근. 그냥 동아시아 교과서 보시면 알아요. 뭐 공통된 요소가 있고 주제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동아시아 역사의 문화의 다양성을 탐구해 그 특징을 파악하고 타자를 이해하고 동조한 태도를 함양하고 무엇을 자세히 갖는다. 그러니까 태도나 자세에 나오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람직한 거지 그냥. 예.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것을 비교, 분석, 종합하는 역사 사고를 키운다. 그래서 이것도 뭐 뒤에 있는 그 내용들과 이제 좀 세계사와 관련된 부분하고 좀 비슷하네요. 세계사와 관련된 자료들 비교, 분석, 비판, 종합하는 활동한다. 그 내용 있죠? 그거 이제 연관시켜서 같이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동아시아 과목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이게 동아시아 과목이 세계사하고 동아시아 두 개로 선택하도록 만들었거든. 근데 문제는 동아시아가 세계사보다 더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세계사 내용 지식을 알아야지 그 동아시아 나가는 건데 세계사 내용 지식을 모르니까 대부분 중학교 때 배우고 왔었는데 중학교 때 가르쳤는데 안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건너뛰었나 봐.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 모르는 상태에서 동아시아사를 나가려니까 얘들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동아시아 가르치면서 실제로 뭐냐면 세계사전도 같이 가르쳐요. 그래서 이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과목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좀 쉬었다가 이게 이제 기출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을 좀 뭐냐면 뭘로 땜빵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뭘로 땜빵이냐면 그 재작년에 만들어 놓은 그게 있어요. 교육과정 관련된 문제. 그 몇 문제 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